네, 우리 지역의 리더들의 시각을 알아보는 문광민의 리더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용빈 국회의원을 만나서 광주 지역의 주요 현안과 해결 방안에 대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먼저 CNB 시청자와 지역민들께 인사 한 말 전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 광주 광산갑 국회의원 이용빈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민주당이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그러한 정치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올해도 벌써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국회 활동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1대 이제 국회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더불어민주당의 5기 원내 지도부의 원내 부대표로 네, 다시 임명이 됐습니다. 네, 원내 지도부로서 또 예결위원으로서 중책을 맡아서 참 어깨가 무거운데요. 윤석열 정부의 퇴행을 네. 바로잡아가는 민주당의 중요한 책무를 짊어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산 삭감을 통해서 지역의 경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네. 바로잡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또 민주당 자체평가에서 국정감사 우수원에 선정이 되셨는데요. 소감은 어떠신가요? 사실 국정감사를 통해서 우수원으로 선정된다는 것은 네, 국회의원의 역할 중에 가장 큰 국정감사를 잘했다는 평가이기 때문에 대단히 사실 소망하는 것이고요. 네. 기분 좋은 평가인데 이러한 국정감사 우수원으로 세 번째 선정이 돼서 나름대로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고 있고요. 네, 정부가 여러 가지로 어렵고 국정이 어려운 가운데서 우수원 선정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또 지역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점은 굉장히 반갑습니다만은 네. 또 주어진 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성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광주 지역 모든 현안들이 광산구에 집중이 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의원님께서 바라보는 광산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네, 광주 광산구는 특히 광산갑 지역 그러니까 군공항하고 송정역이 있고요. 네, 또 평동산단과 금호타이어 또 소천산단 이렇게 해서 광주의 먹거리와 네. 미래를 모두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네, 특히나 황룡강과 영산강 사이에 이 지역은 과거의 번영을 이루어왔던 문명의 중심이었거든요. 네, 이 지역이 그동안에 가져왔던 여러 정책 속에서의 소외를 극복하고 이제는 그야말로 네, 광주와 전남의 미래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중심으로 이제 발돋움하는 시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 대단히 소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고요. 광주의 미래 100년의 그림을 새롭게 그린다는 네. 그런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군공항 이전과 또 복합 쇼핑몰 건립 그리고 금호타이어 공장 이전 등 해결해야 될 지역의 과제들이 많습니다. 이 문제들은 어떻게 풀어가야 하겠습니까? 네, 사실 이러한 문제들은 제가 지난 시기에 이제 대선 과정에서 네,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약 1번으로 Y 프로젝트 그러니까 영산강과 황룡강 사이에 놓여 있는 이 광산구가 네, 광주 전남의 미래 동력의 한 중심에 있도록 하는 계획이거든요. 네, 그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공항 이전하는 것, 그리고 금호타이어 이전 문제, 어등산 관광단지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사실은 Y 프로젝트의 핵심입니다. 네, 어쨌든 공공항 이전 문제는 법안을 만들므로써 이제 실마리가 풀려가고 있고 네, 또 광주 전남의 자치단체장들의 소통과 또 주민들이 미래의 큰 꿈을 함께 함으로써 지역 발전의 동력을 삼으면 공공항 이전 문제는 잘 풀려갈 수 있는 네. 그러한 이미 큰 벽을 넘었다라고 생각하고요. 어등산 관광단지 문제도 그동안에 문제됐던 것들이 이제 일거에 좀 해결이 되면서 네, 스타필드를 통해서 새로운 꿈으로 이제 등장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광주 서부권이 이제 천혜의 자연 환경과 네. 역사, 문화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관광 거점으로 거듭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거고요. 네,
특히나 한평과 경계 지역의 미래 자동차의 꿈을 키울 수 있는 미래차 국가산단, 또 미래자동차 자율주행 소부장 특화단지 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짐으로써 광주의 서부권의 발전의 동력을 네. 마련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국토 균형 발전 또 지역의 노후 도심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네. 금호타이어 이전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금호타이어 이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법안을 통해서 지금 모색을 하고 있고요. 네. 이러한 부분들도 착착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대유 위니아 사태가 터지면서 지역 경제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과 정치권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사실 굉장히 좀 불행한 사태였는데요. 이 대유 위니아 그룹 부도로 인해서 지역의 많은 중소기업들, 협력업체들도 네. 연쇄도산의 위기에 내몰렸지 않습니까? 사실 대유 위니아 그룹이 차지하고 있는 경제적인 위상은 광주 지역 경제의 한 4%에 해당한다 할 정도로 네. 굉장히 크거든요. 여기에서 일자리를 잃을 수 있거나 또는 협력업체들의 도산으로 이어지는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 하는데요. 특히나 이 박영우 회장이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서 네. 임금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네.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아직 그 임금 문제 해결할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당시에 약속했던 내용들이 대부분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국회에서의 허위 위증을 했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네. 이 부분들을 제가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네. 특히나 대유 위니아 그룹의 노조 관계자들하고 이 부분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기부에서 이 중소기업 특별 지원 지역으로 빠르게 지정을 함으로써 좀 숨통을 텄는데요. 네. 이제는 뭐 산업부에서 관련해서 이 지역을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의 중소기업들, 협력업체들이 생산을 중단하지 않도록 네. 지원하는 게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최근 지역에서 출판 기념회를 열었죠. 많은 지역민이 참석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소감 한 말씀해 주실래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정치인들의 출판 기념회가 네. 사실은 지역민들에게는 한편으로는 응원해야 될 정치인의 꿈을 키워준다는 점에서 대단히 네. 열망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유권자들에겐 상당히 귀찮은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정치가 그 역할이 지역민들의 꿈을 희망을 불어 넣어주는 것이라고 할 때 이번 저의 두 번째 출판 기념회인 1.5도시 정치 출판 기념회에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 네. 누구보다도 지역의 거리에서 만난 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네. 굉장히 저에게 큰 힘이 되어 주셨거든요. 제가 이제 광산구에서 24년째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제가 함께 했던 많은 분들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셨는데요.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의 꿈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정부의 긴축 재정으로 내년 도 지방 교부세가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네, 정부가 이제 긴축 재정 기조로 삼고 있는 그 근거가 건전 재정이 국가 재정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지금과 같은 상황은 전반적으로 건전 재정 기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역의 어떤 물고기들한테 물이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을 충분히 잘 대주는 게 국가 역할인 거죠. 네. 이 경제의 활로 그러한 숨통을 트게 해주는 것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수입을 늘려서 그분들이 돈을 쓰도록 하는 것이 경제의 활로를 열어준단 말이죠. 네. 그런 점에서 긴축 재정 자체가 부자들의 감세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오히려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은 더 고통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네. 경제 전반을 떠받들 수 있는 시장 경제가 취약해진단 말이죠. 이런 점들에서 보면은 정부의 재정 정책은 대단히 잘못됐다 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 예산 전국에서 이 부분들을 다시 좀 되돌려 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앞으로 호남의 정치력이 필요한 상황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호남의 정치력은 사실은 중앙 정부에서 호남이 어떤 독립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호남 정치력의 핵심이라고 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 의제에 있어서의 정쟁에 참여하는 것이 호남의 목소리가 아니고 호남의 번영을 위해서 호남의 몫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정치가 호남 정치라고 할 텐데 네. 그동안 과거에 21대 국회의원 그 이전에 선배 국회의원들은 민주당에서 3선, 4선을 하면서도 호남의 몫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했던 한계가 있어서 네. 초선으로 다 교체가 됐단 말이죠. 네. 이제 호남의 초선이 22대 국회에서는 재선 국회의원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호남의 많은 국회의원들이 국회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야말로 호남 정치의 시대가 열릴 수 있는 저로 기회가 온 것입니다. 저는 이 호남 정치의 몫은 국회에서의 재선 국회의원들을 많이 만들어서 상임위와 그다음에 국회 당직 안에서 네.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역이 뒷받침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한 시점이다.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마지막으로 CNB 시청자와 지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CNB 시청자 여러분 많이 답답하시죠? 정치가 반가워야 되는 그러한 계절인데요. 여러분들께 힘이 되고 그리고 꿈을 지원하는 그런 정치, 반가운 정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